안녕하세요. 제이스 1회 원장 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들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퍼블릭 아이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퍼블릭 아이비에 속해 있다고 알려진 학교들, 그 다음에 그 학교들의 합격률, 학비까지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블릭 아이비잖아요. 근데 아이비 리그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아이비 리그는 다들 아시다시피 1954년도에 동부에 있는 8개 대학, 다들 아시는 그 대학들이 뭉쳐서 만든 스포츠 리그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남부에는 SEC가 있고 저희가 있는 미드웨스트에는 빅텐이 있고 뭐 그런 스포츠 리그가 아이비 리그죠. 아이비 리그라는 스포츠 리그에 속한 대학들이 학문적 우수성, 사회적 명성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요즘은 좋은 대학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요즘 아이비 플러스가 있고 포브스의 뉴 아이비들이 있고 아이비라는 것이 좋은 대학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기 시작을 했죠. 저희 학생들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스탠포드는 좋은 대학인데 왜 아이비가 아니에요? MIT도 좋은 대학인데 왜 아이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아이비 리그는 이제는 명문 대학들을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가 됐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이비 리그에는 8개의 대학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유펜, 브라운, 코넬, 다르트머스, 콜ум비아 8개의 대학을 정식으로 아이비 리그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아이비 플러스도 있고 뭐 포브스의 뉴 아이비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 퍼블릭 아이비는 뭘까요? 이 퍼블릭 아이비는 1985년도에 예일 대학의 어드미션 오피서였던 리처드 몰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대요. 이분이 제안을 하면서 아이비리그만큼 좋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립대학들, 그리고 학비가 낮은 대학들을 기준으로 했고요. 공식 기준이나 고정된 리스트는 퍼블릭 아이비라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8개의 퍼블릭 아이비와 9개의 러너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러너업은 후보군이라는 얘기겠죠. 윌리엄 앤 메리, 오하이오에 있는 마이애미 유니버시티, UC 시스템, 그래서 총 8개의 캠퍼스, 그다음에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UNC, UT Austin, University of Vermont, UVA를 8개를 퍼블릭 아이비로 하고 그 이외에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Georgia Tech, UIUC 이런 대학들을 9개의 후보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UIUC는 저희가 이제 일리노이에 있어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한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퍼블릭 아이비라는 것은 개념이 정해져 있거나 아이비리그처럼 스포츠 리그여서 딱 8개 학교가 묶여 있거나 하는 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2001년도에 대학 가이드를 쓰는 혹은 컬리지 컨설턴트인 그린 브라더스가 더 퍼블릭 아이비즈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이 퍼블릭 아이비즈를 출판을 할 때도 리처드 몰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퍼블릭 아이비들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 더해진 것은 플래그십 주립대학들, 각 주의 가장 좋은 주립대학들과 전국적 분포를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자면 빙햄튼, University at Buffalo, 스토니 브룩, 그다음에 UC 시스템 학교들, University of Florida, University of Georgia, UIUC,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블루밍턴 이런 대학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총 30개의 대학을 이 책에서는 퍼블릭 아이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요즘 들어서 랭킹이 상당히 높은 퍼블릭 대학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퍼블릭 대학들 중에 요즘은 조금 랭킹이 내려간 대학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블릭 아이비라는 리스트는 셋돼 있는 리스트가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따르면 서부의 9개 대학, 미드웨스트의 9개 대학, 사우스의 6개 대학, 노스이스트의 7개 대학을 퍼블릭 아이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 30개 대학들의 랭킹을 정리를 했는데 요 US News World Report 랭킹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뤄본 이 포브스에서 New IV라는 랭킹을 내고 있죠. 이 New IV 리스트를 프라이빗 스쿨과 퍼블릭 스쿨 따로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포브스의 대학 선정 기준은 명확해요. 취업이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고용인들이 그 대학 출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후에 그 대학 출신들을 다시 뽑을 마음이 있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리턴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고요. 아이비리그 대학과 아이비 플러스 대학은 선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ACT, SAT, 테스트 블라인드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UC 시스템은
포브스의 뉴 아이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포브스의 뉴 아이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포브스의 뉴 아이비 퍼블릭 스쿨에 들어가 있는 건 10개 대학이고요. US Air Force Academy, University of Florida, Georgia Tech, Michigan, UNC Chapel Hill, Purdue, UT Austin, UVA, William and Mary, 그다음에 UW Madison 이렇게 10개의 대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두 개의 대학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퍼블릭 아이비, 퍼블릭 대학, 주립 대학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비드 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립대에 합격이 됐지만 주립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립대학들의 경쟁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결정적인 것은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대학 랭킹 선정 기준을 바꿨어요. 2023년도 기준에서 2024년도 랭킹을 뽑을 때 기준이 명확하게 바뀌었는데 US 뉴스 월드 리포트는 이런 기준들이 대학을 선정할 때 몇 퍼센트의 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여기는 ACT, SAT 점수를 볼 수 있을 때 2%를 쓰고 ACT, SAT 점수를 볼 수 없을 때는 2%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오면서 소셜 모빌리티, 즉 계층 이동성 혹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많이 뽑고 많이 졸업시키는 대학들에 가산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lumni giving, 동문 기부율이 폐지가 됐어요. 최상위 명문 사립대일 경우에 이 동문 기부가 엄청나죠. 그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 동문 기부율이 폐지가 돼서 주립대에 상당히 유리해졌고요. 소규모 수업 비율이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립대, 최상위 주립대를 간 친구들과 최상위 사립대를 간 친구들의 증언이 극명하게 바뀌는 부분은 클래스 사이즈예요. 최상위 주립대를 간 친구들, 최상위 주립대라 하더라도 100명씩 막 한 클래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최상위 사립대를 간 경우에는 클래스 사이즈가 15명, 16명을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수업 비율이 최상위 명문대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 소규모 수업 비율을 대학 랭킹 선정하는 데서 빼버렸어요. 이전에는 2023년도 이전에는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서 주립대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클래스 랭킹 비율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상위권 사립대들이 약간 불리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펠 그랜트를 받고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과 그 펠 그랜트를 받고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하는 학생의 비율을 대학 선정 혹은 대학 랭킹 선정 기준으로 넣었어요. 2024년도 처음에는 first generation 학생들, 즉 그 가족 중에 내가 처음으로 대학을 가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first generation 학생들의 비율도 대학 랭킹 선정 기준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거를 최근에는 빼고 펠 그랜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립대에 유리한 것들, 최상위권 사립대에 유리한 것들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공립대에 유리한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공립대들, 주립대들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어요. US 뉴스 월드 리포트의 내셔널 유니버시티 랭킹과 퍼블릭 유니버시티 랭킹을 따져보자면 퍼블릭 유니버시티 1위는 UC 버클리, 2위가 UCLA, 3위가 미시건, 4위가 UNC, 4위 타이가 UVA, 6위가 UC 샌디에고, 7위가 University of Florida, UT Austin, UC Davis, UC Irvine, Georgia Tech, UAUC, Madison, UC Santa Barbara, Ohio State Univers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이전 차트는 대학 원생들을 포함한 토탈 인롤먼트고요. 여기는 제가 학부 학생들의 인롤먼트를 가지고 왔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을 넘어가면서 학생이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undergraduate enrollment를 4로 나누면 대체적인 신입생 수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acceptance rate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acceptance rate는 보시다시피 랭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acceptance rate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비는 보자면 학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주립대, 공립대이기 때문에 인스테이트 학비와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는 차이가 있어요.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인스테이트 학생들을 뽑는 것보다 아웃오브스테이트 학생들을 뽑는 것이 대학에는 유리하다. 왜 그러냐 하면 더 비싼 돈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주립대 교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차액분을 주정부에서 보조해줘요. 이 차액분을 주정부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 거예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입장에서는 인스테이트 학생들을 뽑거나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들을 뽑거나 했을 때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많이 없어요. 다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일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많은 주정부들이 플래그십 주립대학들한테 프레셔를 넣어요. 인스테이트 학생들을 많이 뽑아라.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스테이트 학비와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가 다르다고 해서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들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차액은 주정부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학비가 어이구 6,300불, 6,400불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아웃 오브 스테이트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부 주립대들은 그 주위에 있는 주립대들과 계약을 맺어서 주위 타주에서 오더라도 인스테이트 학비는 아니지만 인스테이트 학비의 한 150% 정도만 받는 그런 그 계약을 맺은 대학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역별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주립대를 보내실 때는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일 경우에는 인스테이트 학비와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대학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6만 6천 불 같으면. 입시는 전략입니다. 이 주립 명문대들, 공립 명문대들은 특정 강점을 지니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엔지니어링은 어느 대학이 좋고, 인문계열은 어느 대학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것, 학생이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대학을 선정할 때 다양한 기준으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인스테이트일 경우에는 학비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인스테이트 대학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많은 한인 학부모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명문 주립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잘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주립대들은 EA인 경우가 많고 ED는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지원 전략을 짤 때, 대학을 선정하는 전략을 짤 때 주립 공립대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사립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잘 만든 스트래티지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립대와 사립대의 가장 큰 차이는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의대를 목표를 하는 경우에는 주립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명, 200명씩 들어가는 바이올로지 101, 케미스트리 101에서 서바이벌을 해야 되고 학생들 개인의 체계적인 관리는 아무래도 주립대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학생이 뭐가 되고 싶은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잘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JCDU, 미 중서부, 시카고, 교차로 칼럼입니다. AI 시대의 컬리지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진짜 합격 전략은 무엇인가? 제가 이전 영상에도 알아봤듯이 AI를 이용한 에세이는 이미 fraud, 입시 부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걸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드미션 오피서 머리 위에 하는 퀘스천 마크가 뜨는 순간 입시는 어려워지잖아요. JCDU 교차로 컬럼은 여기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쓰고 현재가 2026년이니까 제가 10년, 11년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실장님께서 보시고 2017에서 2026이면 잘 해봐야 10년인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서 2026년 현재까지 매주 칼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JCDU 2026 Summer Camp 최고의 대입 전문가와 함께하는 ACT, SAT 대비반 레벨별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GPA 관리반,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수업의 GPA 관리반 준비가 되어 있고 커먼 앱 에세이 완성과 컨설팅까지 하는 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커먼 앱 에세이 완성하고 컨설팅 하는 반은 프라이빗과 그룹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 프라이빗은 커먼 앱 에세이와 서플리멘탈 에세이도 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이 지금 4월 15일부로 2차 프로모션이 끝났고 3차 프로모션 마감은 3월 15일입니다. 여기는 QR코드 스캔해서 오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cru.com 첫 번째 페이지에 오시면 맨 아랫부분에 유튜브 관련된 질문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